6일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평과 양천 지역 사전투표율 모두 서울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사전투표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됐는데요. 사전투표지는 특정 장소에 보관이 돼 있다가 6월 1일 모든 투표가 끝나면 개표소로 옮겨집니다. 내가 투표한 사전투표용지 어디서 어떻게 보관되는지 취재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중독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중독에 걸리지 않으려면 음식을 잘 익혀 먹고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보관할 때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0.62%를 기록하면서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네, 손성혜 기자가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사전투표율은 21.2%로 전국 평균 20.6%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곳은 종로구입니다. 은평구는 22.3%로 네 번째, 양천은 21.65%로 9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과 비교하면 은평은 2.92%포인트, 양천은 1.4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을 두고 지역 정치권은 여야 모두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지지층이 좀 결집됐다고 좀 보죠.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전반적인 그냥 그 대선의 추세가 그냥 반영된 정도 아닌가.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다. 저희도 또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율로 지방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2020년 4.15 총선 때나 지난 대선 때 다 사전투표만 먼저 개표를 했을 때 민주당이 우세했었거든요. 사전투표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게 이제 전체 투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은 사전투표 자체는 사실 보수 진영보다는 진보 진영에서 먼저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경향이 이번 지방선거 때 달라졌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6월 1일 본투표는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투표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투표한 사전투표용지는 어디서 어떻게 보관되고 있을까요? 네, 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어 최근 사전투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의혹 논란이 일면서 일각에서 사전투표 불신론이 일었지만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는 뭐 잘 됐네요. 오늘은 이게 걱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전투표하면 어떻게 보관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함은 어떻게 보관될까? 투표가 완료된 사전투표함이 지역 선관위로 들어옵니다. 투표함에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 봉인지가 부착돼 있습니다. 선관위로 옮겨진 투표함은 24시간 CCTV가 작동되는 특정 장소에 보관됩니다. 이곳은 사전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데요. 이 투표함은 6월 1일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 개표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관 장소 밖에서도 실시간으로 내부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출입문은 지문인식 시건 장치가 부착돼 있고 선관위 직원과 정당 관계자 등 3명이 동의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CCTV가 촬영되는 24시간 촬영되는 장소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에는 보안 장치가 설치가 돼 있어서 지문 인식을 하고 출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출입할 시에 양주시 선관위 사무국장과 또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910만여 명, 전체 유권자 4,400만여 명 가운데 20.62%를 기록하며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15%가량 낮지만 종전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2018년 제출의 지방선거에 비해 0.48%포인트가 높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31.04%의 투표율로 가장 높고 강원 25.2%, 전북 24.41% 순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14.8%를 기록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52.08%로 가장 높고 전북 순창군과 전남 고흥군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은 대구 달성군으로 12.61%를 기록했고 대구 달서구와 광주 광산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출마한 인천 계양구을이 24.94%, 안철수 전 의원이 출마한 성남시 분당구갑이 22.56%를 기록해 지방선거 평균 사전투표율을 웃돌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지난 2013년 재보궐선거 때 도입 이후 전국 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 실시됐습니다. 사전투표 도입 이후 지방선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은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30일 카카오톡 닉네임 미래눈빛 사용자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이기재 후보 선대본은 29일 오전 8시경 김수영 후보 측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70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창을 통해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라는 제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는 사전투표 결과를 단정지어 유포했다며 이는 선거 기간 유권자에게 혼란을 줘 투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선거 개입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철저하게 조사하고 범죄 사실을 명명백백 가려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수영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서 세균과 미생물의 번식이 활발해지면서 식중독 위험 역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양천구 등 지자체에서도 학교와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합동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을 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김경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식중독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대부분 흔하게는 배가 아프고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고요. 또 발열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식중독 증상은 대부분 이러한 구토, 설사 등으로 발생한 탈수를 교정하기 위해서 충분히 물을 많이 드시고 또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을 보충하시면 호전될 수 있지만 역류아라든지 또 어르신이나 또 신장 기능, 간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 면역 저하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한 탈수나 또 신장 기능 저하, 또 전해질 이상, 혈압 저하, 또 폐혈증, 또 장기 기능 부정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더운 여름에 이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이 식중독 관련해서 개인이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유통기한, 보관기한이 지났거나 또 드실 때 맛이나 냄새가 이상하다고 싶으시면 과감히 폐기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평상시 손 씻기, 그리고 충분히 끓이고 익혀 드셔야 되겠고,
또 끓이고 익혔던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실온에 방치하게 되면 또 식중독균이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바로 섭취하시고 적정 보관 온도를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병환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하철 심야 운행이 2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30일부터 9호선과 우이신설선, 신림선부터 심야 운행을 시작행하고 오는 7일부터는 2호선과 5호선에서 8호선 5개 노선 역시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심야 운행은 평일에만 적용되는데요. 서울시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등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심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LG헬로비전은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의 단체장과 의원은 누가 될지 시시각각 개표 정보를 개표 방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녁 7시 20분부터 채널 25번 지역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제8회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